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방금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매우 이례적이죠. 도망다니는 이 이재명이가 자처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게요. 내가 절대 사퇴 안 해. 나 절대 불출마하지 안 해. 예, 딱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론이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이는 대참패를 각오하고 있다. 이 이유는 바로 뭐냐? 국회의원이 많이 돼가지고 다수당이 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에 배지를 달고 있으면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꼼수를 벌이는 거예요. 야, 그러나 면책특권도 말이죠.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도 결국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돼요. 과반 이상을 국민의힘에서 차지한다. 민주당이 폭망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배지를 달고 있어도 면책특권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의해서 이게 불체포특권이요. 무시화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나무는 아는데 숲을 볼 줄 몰라요. 요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요. 이 사법 리스크 제대로 이재명이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병천 민주연구원장. 지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도 다 평민당 당원했대요. 그러니까 뭐 골수 민주당 진보파죠.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어요. 돌아서가지고 지금 연일 민주당 패망론을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병천 소장이 오늘은요, 이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 이 박용진이가 난리가 났고 이수진이가 난리가 났어요. 둘 다 하위 10% 20% 그야말로 박용진은 그래도 경선까지는 가요. 근데 이수진이는 아예 탈락했습니다. 극단적 반발하고 있네요. 탈당.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얘기는요. 오늘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의 이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조국의 강을 건너갔다. 딱 했잖아요. 이재명의 강을 건너갔다.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올 다리를 이재명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의 발언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딱 그겁니다. 사퇴? 무슨 소리예요? 그럼 365일 1년 내내 사퇴하게? 예. 그리고 지금 시스템 공천? 이거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룰로 지금 경선 여부를 결정한 거야. 이게 어떻게 잘못된 잘못된 경선 이 여론조사냐?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시스템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을 안 하는 데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이게 이런 궤변.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요 내용 핵심은 다 그거예요. 예. 자, 첫째, 공천 여론조사, 성남시장 할 때 한 여론조사들, 기관들이 개입했다. 그래서 이게 부정하다. 요거 부인하는 것이고요. 후보 출마하지 말라. 그리고 대표직 사퇴하라.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공천 룰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시스템 공천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요렇게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의 사퇴론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가 바뀔 것이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툭 하면 사퇴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략적인 판단, 연구,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후보들의 경쟁력, 전략적 판단, 당의 지지율, 특정 지역의 인물서로도 이런 매우 다양한 조사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의 조사로 과도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선 여론조사 아주 똑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요.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당의 원로분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당에 대한 애정의 말로 당이 잘 되기를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원, 당규, 그리고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공관위에서 국민들과 당 원로께서 걱정 않도록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공관위에게다가 볼을 넘기고 있어요. 본래 책임 회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천은 공정하게 잘하는데 그건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야. 공관위에서 하는 건데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니니까 그건 공관위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공관위에다 대고 욕을 해. 왜 나한테 욕하나?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 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 원하는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 뜻 존중하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다. 완전히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문제는 타인의 생각과 당사자의 생각이 다른 거.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 다름을 해결하는 과정이 지금 제대로 여론조사 업체가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닌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명계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을 비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같은 상황에서 당원 중에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등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께서는 변화를 바라시는데 한 번 선출된 분들은 스스로를 지켜가고 싶어한다.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하고 공관위에서 할 일이고 환골탈태에서 생긴 질풍이라고 생각해 달라. 아니 환골탈태에서 생긴 질풍인데요. 이 환골탈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죠.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환골탈태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질풍을 노도와 같은 질풍을 어느 누구라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조용하게 밀실에서 결정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민주성이라는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엉뚱한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 밀실에서 한다고, 조용하게 한다고, 그렇죠? 보안 유지한다고 민주성이라는 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용하게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투명한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버리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친명하게 유리하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그런 것이 없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돌리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억울한 경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확정해 놓은 특별 단계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과를 잘 지켜봐 달라. 예. 자, 그리고요. 하위 20% 통보받은 이 의원들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이미 작년에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 상태다. 결과물이 공관위원장께 넘어가 있을 텐데 그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건 공관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전부 공관위한테 넘기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기가 공관위한테 이거 딱 해서 공개해. 그래서 불만을 투명하게 다 까라고. 그럼 확실하게 다 어디는 이해하고 어디는 이해 못하고 다 나오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전부 공관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요. 아니요. 언제부터 공관위가 자율적이에요. 전부 친명들 명단 넘겨주고 친명들이 당선되게끔 경선에서 이기게끔 해놓은 게 지금 여론조사의 불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대부분이 정량평가로 돼 있고 이 얘기는 정량평가는 이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다. 자기 사천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를 좀 입증하는 이 차원에서 정량평가가 대부분이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충분히 역량이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매겨야 그리고 등수를 가려줘야 한다. 그러면서요. 나와 저 의원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나는 왜 하위인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 평가를 거의 0점에 가깝게 받은 분들도 있다. 지역구 당원들의 평가와 또 지역구 국민여론 조사 등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것 아니겠느냐. 그분을 가지고 왜 나는 하위인가 라고 말한다면 본인으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가 주체나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주장이 된다. 그러면서요.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산술 점수면 설명이 가뿐하겠지만 국어나 도덕 점수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 참 이재명이 이게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이재명의 입장문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가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핵심을 요리조리 잘 비껴가고 예. 그래서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한 공천.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공관위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전부 책임을 공관위에 넘기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이재명이 입장문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러한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당내에서 또 다른 이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최병천 시간 관계상요. 최병천의 선거 전망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국민의힘은 160석 중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115석 내외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도단위별로 나름대로 이제 대충요.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0석과 115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우선 오늘 이 얘기는요.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TV조선의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자기가 이제 어림짐작을 해봤대요. 자, 그랬더니 이번 선거는요. 지난번 총선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좀 보일 것이다. 굉장히 쇼킹한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요. 호남의 경우에는 28석이고 제주가 이제 3석. 요거를 합치면 이제 31석이잖아요. 전체가. 그리고 대구 경북이 25석이고 강원도가 80석이에요. 8석.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33석. 그러니까 이제 호남 제주는 31석. 그리고 이제 TK하고 강원을 합치면 33석. 그러니까 이제 호남 제주하고 대구 경북 강원 요렇게 딱 놓고 보면 뭐 숫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쌤쌤이나 이거죠. 그리고 이제 부울경 여기를 보면 민주당이 5석을 가정하면은 5대 35가 되는데 이거 부울경 지역 자기가 보기에는 민주당 완전 제로 또는 많이 나와봐야 한 2석 정도가 될 거다. 예. 그러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국민의힘에서 낙동강 벨트 전략 아주 잘 짰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한우 소고기를 좀 사줘야 된대요. 그 정도 잘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병수하고 김태호 내려보냈는데 이거 두 사람이 이긴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TK 지역이 이제 PK 지역이 40석이잖아요. 두 개를 지금 이제 가져간다. 만약에 2라고 가정할 경우는 2대 38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5대 35인데 5대 35 갖고 총 40석이 되는데 2대 38로 진다는 거예요. 낙동강 벨트 잊어버린 이제 우리 국민이 찾아가니까. 그래서 호남 28석 그다음에 부울경이 48석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강원도가 8석이거든요. 예. 합치면은 결국은 민주당은 30석에서 37석 정도를 뒤지고 들어가는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지금 민심이 바뀌어가지고요.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청권에서가 민주당이 20대 8인데 요게 말이죠.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민주당이 10석으로 절반이 줄어들고 국민의힘은 18석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도 말이죠. 지금 11대 2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이거 인천은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봉투 논란이 진원지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지자 일부는 아예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인천도 말이죠. 한 5대 8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많이
표를 잃는 거죠. 왜냐하면 11대 2에서 5로 줄고 국민의힘은 6석이 들어가서 8이 되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인천에서도 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는 어떠냐? 서울 경기를 합치면은요, 108석이 되는데, 서울은 한강벨트를 다 치면은 서울 전역이 49석이고, 퉁쳐서 51석이라고 치면 국민의힘이 한 23, 4석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도 민주당원,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도 전부 다 평민당원. 예. 자, 그 정도로 강한 이 진보 정당의 당원들인데 지금 민주당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하나는 크게 지는 거고 하나는 이기는 방법인데 크게 지는 방법은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아주 굉장히 반어법적 표현인데요.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사천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버텨 앉아주고 딱 그러면은 그대로 가면은 참패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문명 갈등과 문명 파괴를 하면 그대로 이제 참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준 그러면은 115석인데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크게 패한 게 2008년도 81석. 두 자릿수로 내려가는 것도 안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115석이 나오지만 이거 2008년도에 81석 나왔던 것처럼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 주류계파가 항상 자기 희생과 어떤 공적인 마음가짐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민주당은 절대 이길 수 없다.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122석 이미 그 밑으로 내려온 것 같고 아마도 2008년도 81석 참패 그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본인이 판단할 때는 2000년대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참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586 운동권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함은경이에요. 민주화운동 동지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함은경을요, 마포 을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요 기조에 맞서서 수도권에서 이 야당과 맞서는 전략의 일환으로 함은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마포 을의 경우에는요, 정청래가 있고 김경률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당사에서 함은경 회장을 공관위가 만나서 수도권 출마를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빈자리가 많다. 수도권 출마를 적극 권유했고 그리고 마포을 공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 함은경 회장은요. 수도권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를 원한다라고 언론에 밝혔어요. 그리고 당에도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관위는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내일 중으로 이 함은경의 출마 여부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함은경은 대표적인 운동권이에요. 85년도 미분화운 정거 농성 사건을 주도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6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당시에는 국민의힘 공부모임이 국민 공감의 초대 강사를 나가서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 아니라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직격탄을 달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함은경 이제 결국 김경률 대신에 함은경을 마포울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 함은경은요. 이 지역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란다. 자, 이러한 지금 이 보도가 굉장히 많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노웅래도 또 난리가 났어요. 노웅래도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금품 재판 받는 게 나 혼자냐. 이재명에 놀아나고 있다. 예, 지금 여기까지 제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뜬 내용인데요. 노웅래가 방금 전에 이게 이제 컷오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천 공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당의 횡포다. 예, 당의 횡포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전략 공천하기로 컷오프가 딱 되니까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금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략적으로 요청하는 공관의 결정 절대 승복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니고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고무줄잣대다. 이것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고 공천 전행이고 공천 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의 횡포다. 그리고요. 지역에 8명 후보가 뛰고 있고 저는 10% 이상 격차로 상대 후보에게 이기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전략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공관위가 결국 대표에게 늘어나서 꼭두각시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리고요. 당대표가 공관위로 허수아비로 내세운 것은 심각하게 당규를 위반한 행동이자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다. 그래서 마포갑 전략적 지정은 인위적인 배제이자 불공정 공천, 밀실 공천, 그리고 불투명 공천이 따릅니다. 공천이 최종 나침반이다 이거요. 자, 그러면서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이재명 측근 심기를 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선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전략적으로서 이제 컷오프된 사람들은 노웅래 이수진, 그 다음에 경기의정부의 김민철, 광명을의 양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기터는요, 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과 그 다음에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번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이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